니년이 해병을 아냐? 해병대 몇 기야? 라며 아줌마를 무시하다가 그 아줌마의 투스타, 별 2개 계급장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비리 대령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겨울 바다는 자비가 없었다. 바다는 검푸른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거대한 파도를 쉴 새 없이 섬으로 밀어붙였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희뿌연 해무에 지워져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형상이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쾌속선이 맹골 수도의 거친 물살을 가르고 용기포항에 닿았을 때 배 안의 승객들은 이미 멀미와 피로로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그 지친 사람들 틈에 섞여 한 중년 여성이 땅을 밟았다. 낡아빠진 등산용 조끼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헐렁한 몸빼 바지 그리고 백령도의 칼바람을 막으려는지 챙이 넓은 꽃무늬 선캡을 푹 눌러 쓴 모습이었다. 누가 봐도 무태서 까나리 액젓을 사러 왔거나 굴다는 일감을 찾아 들어온 촌부의 행색이었다. 하지만 선캡 아래 가려진 그녀의 눈동자는 백령도의 등대 불빛보다 더 깊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나철심.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장이자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색대 출신 투스타 소장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의 피와 자신이 30년간 해병대에서 구르며 새겨진 붉은 명찰의 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호화로운 관용차와 헌병 경호대를 마다하고 이토록 남루한 차림으로 백령도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며칠 전 그녀의 개인 이메일로 도착한 익명의 투서 한 통 때문이었다. 사단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백령도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땅이 아니라 왕건달 대령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왕 대령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철심은 곧장 사곳 해변으로 향했다. 천연 비행장으로 쓰일 만큼 단단하고 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사곳 해변은 63년대의 주 훈련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터덜터덜 해변을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관광객이나 주민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갈매기의 끼룩거리는 울음소리만이 해변을 채우고 있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안개 너머로 희미한 사람들의 형상이 보였다. 나철심은 해안가에 솟은 뾰족한 갯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을 관찰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혹한이었다. 바닷물은 살이 닿기만 해도 동상에 걸릴 만큼 차가웠다. 그런데 그 얼음장 같은 바다 한가운데에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 바람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들은 전투 수영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손에는 훈련용 고무보트가 아니라 양파망과 호미가 들려 있었다. 병사들은 파도가 칠 때마다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나오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등은 추위로 붉게 변하다 못해 보랏빛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가. 자연산 전복은 바위 틈에 있다고 했잖아. 그거 못 건져오면 오늘 전원 집합해서 빠따 맞을 줄 알아. 해변 모래사장 위에는 커다란 파라솔이 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휴대용 가스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캠핑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잘 다려진 전투복 위에 두꺼운 항공 점퍼를 걸친 63년대장 왕건달 대령이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고급 양주병이 놓여 있었고 갓 잡아 올린 해삼과 멍게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왕건달은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해산물을 안주 삼아 낮술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군대의 훈련이 아니었다. 중세시대 영주가 농노들을 부려 자신의 식탁을 채우는 약탈의 현장이었다. 나철심의 주먹이 바르르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이 내 새끼 같은 해병들이 저런 파렴치한 자의 유흥을 위해 추위 속에 내던져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왕건달 옆에는 행정관으로 보이는 늑수그레한 상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63년대 주임원사 직무대리 오진국 상사였다. 오 상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연대장님, 물이 너무 찹니다. 지금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건달은 마시던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오 상사를 쏘아보았다. 야 오진국, 너 지금 나 가르치냐? 해병이 춥다고 징징거려.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그래. 내일 사단장님 친구분들 오신다고 했지. 서울에서 귀한 손님 오는데 양식 전복 내놓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자연산으로 한 상 꽉 채워야 할 거 아니야. 왕건달은 자신의 접대와 체면을 위해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 그때 바다에서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 하나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급히 그를 붙잡아 물 밖으로 끌고 나왔다. 병사는 모래사장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토를 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오 상사가 급히 뛰어가려 하자 왕건달이 소리쳤다. 내버려둬. 엄살이야. 야, 너 안 일어나? 당장 다시 물에 안 들어가. 왕건달은 먹고 있던 전복 껍데기를 병사를 향해 집어던졌다. 껍데기가 병사의 맨 등짝에 맞아 붉은 생채기를 냈다. 죄송합니다.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병사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나철심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헌병을 부르는 대신 자신이 직접 이 썩은 고름을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선캡을 꾹 눌렀었다. 그리고 갯바위 뒤에서 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파라솔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고 추워라. 여기가 어디여. 안개가 껴서 길을 잃어버렸네. 나철심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짐짓 모자란 척 연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적의 방심을 유도하고 그들의 본성을 밑바닥까지 확인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모래를 밟는 그녀의 발소리에 왕건달과 오상사의 시선이 쏠렸다. 63년대의 지옥도 한복판에 웬 촌부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왕건달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기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인 사곳 훈련장이었다. 위병소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을 터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불쑥 나타난 것인가. 그의 기분 좋은 낮술 자리가 망쳐졌다. 왕건달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나철심은 왕건달의 살벌한 눈빛을 모른 척하며 파라솔 그늘 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이고 군인 양반들 여기서 뭐한다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네. 나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 그녀는 왕건달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 아이스박스에 털썩 걸터 앉았다. 왕건달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이것 봐라. 야 오 상사. 위병소 애들 근무 똑바로 안 서나. 어떻게 저런 잡상인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당장 무전 때려. 오늘 근무자들 싹 다 영창 보낸다고 해. 그는 나철심을 마치 더러운 오물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봐요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여기 군사작전 구역이야.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오면 총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곳이라고. 나철심은 뻔뻔하게 대꾸했다. 아니 총 맞아 죽다니 말이 너무 심하네. 국민이 세금 내서 군인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데
물 한 잔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리고 보아하니 훈련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맛있는 거 드시는 것 같은데 나도 한 입 주면 안 되나? 그녀의 시선이 왕건달의 접시에 담긴 전복과 해삼을 향했다. 왕건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감히 천한 민간인이, 그것도 다 늙은 아줌마가 백령도의 제왕인 자신의 술상을 넘보다니.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야 오진국.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아줌마 끌어내. 재수없게 시리. 소금 뿌려서 내쫓아. 오진국 상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철심에게 다가왔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연대장님이 훈련 지휘 중이라 예민하십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얼른 일어나시죠.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오 상사의 목소리에는 나철심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왕건달의 폭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무고한 민간인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철심은 오 상사의 손을 슬며시 뿌리치며 엉덩이를 더 무겁게 깔고 앉았다. 아이고 나는 못 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발짝도 못 떼겄어. 그리고 저 높은 양반은 부하한테 시키기만 하고 꼼짝도 안 하네. 사지가 멀쩡하면 본인이 좀 떠다 주지 그래.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어. 이 한마디는 왕건달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기폭제였다. 왕건달은 들고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이 미친년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왕건달이 벌떡 일어나 나철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냄새와 비릿한 해산물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해병대 대령 왕건달이야. 이 섬에서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법이야.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그는 나철심의 선캡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보아하니 어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던 아줌마 같은데 내가 군대를 알아. 내가 해병을 아냐고. 나철심은 고개를 들어 왕건달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해병이라. 글쎄. 내 눈에는 해병은 안 보이고 붉은 명찰 달고 완장지라는 양아치 하나만 보이는데. 왕건달의 눈이 뒤집혔다. 뭐? 양아치. 인연이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라. 그는 나철심에게 온갖 폭언과 모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너 같은 년들이 집구석에서 드라마나 보고 남편 바가지나 긁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여자가 재수없게 신성한 훈련장에 들어와서 설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의 입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 발언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내년이 알면 뭘 알아. 기수가 어떻게 되는데. 군복 빨래나 해주던 주제에 어디서 감히 대령한테 눈을 불하려.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 안 그러면 확 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철심은 그 모든 모욕을 가슴에 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였다. 자네는 어머니도 없나. 여자한테서 태어났으면서 여자를 그렇게 비하하면 자네를 낳아준 어머니를 욕보이는 걸 모르는가. 나철심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왕건달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왕건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KO 권총. 물론 실탄은 장전되어 있지 않았지만 민간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 자체가 중범죄였다. 철컥. 왕건달은 나철심의 이마 정중앙에 총구를 갖다 댔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무릎 꿇어. 하나 둘 셋 셀 때까지 무릎 안 꿇으면 공포탄 맛을 보여주지. 귀청이 떨어져 나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주변의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연대장님 안 됩니다. 오진국 상사가 왕건달의 팔을 붙잡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비켜 이 새끼야. 왕건달은 군화발로 오상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오상사가 모래밭에 뒹굴었다. 너도 전현이랑 한패냐?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너도 오늘 옷 벗고 싶어 환장했구나. 다 영창 보내버릴 거야. 왕건달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다시 나철심에게 총구를 돌렸다. 자, 이제 너를 지켜줄 놈은 아무도 없어. 빌어. 살려달라고 빌어보란 말이야. 나철심은 쓰러진 오상사를 바라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며 바라보는 오상사의 눈빛. 그리고 추위에 떨며 공포에 질린 어린 병사들의 눈망울. 이제 충분했다. 조사는 끝났다. 더 이상의 인내는 악에 대한 방조일 뿐이었다. 나철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왕건달은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치려는 줄 알고 킬킬거렸다. 어딜 도망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그때였다. 나철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쓰고 있던 선캡을 벗어 던졌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휘날렸다. 그리고 그녀의 굽은 등이 펴지며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낡은 조끼 가슴팍에 붙였다. 붉은 바탕에 노란색 자수가 선명한 해병대 명찰.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 등산 조끼 깃에 꽂았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번쩍이는 두 개의 은색 별. 왕건달의 웃음이 딱 멈췄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나철심은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왕건달을 향해 걸어갔다. 왕건달, 자네가 아까 물었지. 니년이 해병을 아느냐고. 기수가 몇 기냐고. 사고태변의 시간은 정지했다. 왕건달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촌부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장 나철심 소장이었다. 해병대 장교라면 누구나 아는 살아있는 전설. 여군 최초로 수색대 지옥주를 수석으로 수료하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조차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 독종 나철심이었다. 나. 왕건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사단장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나철심은 왕건달의 코앞까지 다가가 사자후를 토해냈다. 나는 해병 72기 나철심이다. 자네가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아장거릴 때 나는 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수중 폭파 훈련을 했고 자네가 초코파이 먹으며 훈련소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 때 나는 월남 정글에서 베트콩의 목을 땄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해변을 울렸다. 그런 내가 해병을 모르나. 자네가 말하는 해병이 고작 힘없는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고 부하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양아치 짓이라면 나는 그런 해병 모른다. 왕건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들고 있던 권총이 스르르 내려갔다. 나철심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왼손이 왕건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강력한 제압술이었다. 아! 왕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나철심은 떨어지는 권총을 발로 차 받아 멀리 날려버렸다. 총은 적을 향해 쏘라고 국가가 준 것이다. 자네 같은 놈이 만지라고 준 장난감이 아니다. 철썩. 나철심의 오른손바닥이 왕건달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90도로 꺾일 만큼 강력한 타격이었다. 왕건달의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모래바닥에 처박혔다. 일어서. 나철심의 호령에 왕건달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술이 과해서 잠시 미쳤나 봅니다. 그는 비굴하게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 백령도의 왕처럼 군림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꼬리를 흔드는 똥개 한 마리만 남았다. 나철심은 그 꼴을 보며 더욱 분노했다. 술이 과해. 술 핑계 대지 마라. 자네의 본성이 썩어 빠진 것이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여자가 설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퍽. 나철심의 군화발이 왕건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까 오상사가 맞았던 바로 그 부위였다. 왕건달이 억소리를 내며 다시 쓰러졌다. 여자가 설치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자네 같은 쓰레기 지휘관이 설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해병대에는 여자와 남자가 없다. 오직 조국을 지키는 붉은 명찰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는 쓰러진 왕건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자네 눈에는 저 병사들이 전복 따오는 노예로 보이나? 저 아이들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다. 자네가 감히 건드릴 존재가 아니다. 그때 해안도로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나철심이 사고 태변에 들어오기 전 미리 호출해둔 사단 직할 헌병대와 감찰팀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무장 헌병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현장을 포위했다. 전원 동작 그만. 헌병대장이 왕건달을 확인하고는 나철심에게 경례를 올렸다. 필승. 사단장님 명령대로 도착했습니다. 나철심은 왕건달을 헌병대장 쪽으로 밀쳐버렸다. 이자를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 혐의는 직권 남용, 국고 횡령, 특수 협박, 초병 폭행, 그리고 상관 모독이다.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 체포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왕건달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거나. 나 연대장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냐고. 왕건달은 끝까지 자신의 배경을 믿고 발악했다. 나철심은 차갑게 웃었다. 자네 삼촌이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소용없다. 여기는 내 작전 구역이고 내가 곧 법이다. 영창에서 콩밥 먹으며 자네가 무시하던 그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껴봐라. 왕건달이 짐승처럼 끌려가고 난 뒤 해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추위에 떨고 있던 병사들은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나철심은 표정을 풀고 오진국 상사에게 다가갔다. 오 상사는 절뚝거리면서도 부동자세를 취하려 애썼다. 쉬어. 괜찮나? 필승.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철심은 오 상사의 흙 묻은 전투복을 털어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자네 같은 진짜 군인이 있어서 내가 아직 군복을 입는 보람이 있어. 오늘부로 자네를 63년대 주임원사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부대를 자네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게. 알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철심은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팬티 바람으로 덜덜 떨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에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입고 있던 등산 조끼를 벗어 가장 어려 보이는 이병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못난 상관을 만나 너희가 고생했다. 그녀의 따뜻한 사과 한마디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철심은 큰 소리로 외쳤다. 전 병력 잘 들어라. 오늘 훈련은 없다. 전원 막사로 복귀해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내일 아침까지 완전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그녀는 왕건달이 먹다 남은 전복과 해삼을 가리켰다. 오늘 저녁 메뉴는 특식이다. 왕건달이 너희 먹이라고 아주 싱싱한 자연산을 준비해뒀구나.
취사장에 가져가서 전복죽 끓여서 배 터지게 먹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와. 병사들의 환호성이 사고태변을 뒤덮었다. 갈매기들도 놀라 날아오를 만큼 큰 함성이었다. 그것은 해방의 외침이자 승리의 포효였다. 나철심은 환호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걷히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왕건달은 꼬리에 불과했다. 그가 믿고 있던 삼촌 그리고 국방부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권위주의와 부패의 카르텔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 붉은 명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들이받아 줄 테니까. 나철심 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백령도의 파도가 그녀의 발밑에서 부서지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다. 전설의 귀환이었다. 왕건달 대령이 헌병대에 끌려간 지 하루가 지났다. 백령도의 공기는 맑아졌지만 바다 건너 육지의 공기는 더욱 탁해지고 있었다. 국방부 청사가 있는 서울 용산의 한 비밀 요정. 은밀한 방 안에는 최고급 요리가 즐비했지만 젓가락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석에 앉아있는 거구의 노인은 끓어오르는 분화구처럼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왕건달이 믿고 까불던 뒷배, 국방부 군수본부장 마갑질 중장이었다. 마갑질은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끄며 고함을 질렀다. 뭐라? 나철심 그 여자가 건달이를 잡아넣어?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이 여편네가 옷 벗을 때가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그의 앞에는 왕건달의 직속 상관인 유교단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사단장님이 헬기 타고 들이닥치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갑질은 술잔을 여단장의 얼굴에 끼얹었다. 변명 집어치워. 건달이 입 열리면 너랑 나랑 다 끝장이야. 그놈이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가 어디 있는지 파악은 했나? 네. 건달이가 연대장실 비밀 금고가 아니라 인천항 제2부두 개인 컨테이너 창고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헌병대가 압수수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마갑질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당장 특수임무대 출신 용역들 풀어. 오늘 밤 안으로 컨테이너 털어서 장부 가져와. 그리고 나철심. 그 여자는 내가 직접 손봐주지. 별 2개가 별 3개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다. 같은 시각 백령도 63년대. 나철심 소장은 왕건달의 집무실을 뒤지고 있었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었다. 왕건달의 횡령 혐의는 입증되었지만 그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가 없었다. 단순히 왕건달 하나만 자르고 끝낸다면 썩은 뿌리는 그대로 남아 또 다른 왕건달을 만들어낼 것이 뻔했다. 그때 나철심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 표시. 전화를 받자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철심 소장. 밤길 조심하시오. 너무 깊게 파고들면 다치는 수가 있어. 적당히 하고 덮는 게 좋을 거요. 당신 연금은 타먹어야지. 협박 전화였다. 하지만 나철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자네들이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걸 보니 내가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군. 걱정 마라. 나는 밤길도 훤히 보는 수색대 출신이다. 전화를 끄는 나철심은 직감했다.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낼 수 없다. 헌병대와 감찰부는 이미 윗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칼잡이들이 필요했다.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는 진짜 사냥꾼들이. 나철심은 즉시 관용 헬기를 띄워 김포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도심이 아닌 김포 외곽의 허름한 도축장이었다. 피비린내와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한 거구의 사내가 소 한 마리를 맨손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두꺼운 팔뚝에는 수많은 칼자국 흉터가 있었고 험상궂은 인상은 흡사산적 두목 같았다. 그가 바로 나철심과 함께 20년 전 특수수색대에서 전설을 썼던 미친 황소 황보동사였다. 나철심이 도축장 입구에 서자 황보는 칼질을 멈추지 않고 툭 내뱉었다. 고기 사러 왔으면 줄 서. 오늘은 예약이 꽉 찼어. 나철심은 뚜벅뚜벅 걸어들어가 황보의 도마 위에 붉은 명찰 하나를 올려놓았다. 20년 전 황보가 전역하며 반납했던 그 명찰이었다. 황보의 칼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철심을 보았다. 사단장님. 아니 누님. 이게 뭡니까? 나라의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소 잡는 칼 말고 놈들 잡는 칼이 필요하다. 황보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고 씩 웃었다. 누런이가 드러났다. 안 그래도 요즘 소만 잡으니까 손맛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누구 목을 따러 갈까요? 나철심은 고개를 저었다. 목을 따는 게 아니라 놈들의 밥줄을 끊는다. 한 명 더 데리러 가자. 그들은 털덜거리는 황보의 냉동 탑차를 타고 인천 주안의 낡은 당구장으로 향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삐쩍 마른 사내 하나가 내기 당구를 치고 있었다. 한쪽 눈은 의안이었고 손놀림은 타짜처럼 현란했다. 그는 전직 해병대 정보장교 출신이자 독사라 불렸던 도기수였다. 작전 중 눈 하나를 잃고 불명예 제대했지만 정보 수집 능력만큼은 국정원 요원 뺨치는 인물이었다. 도기수는 나철심을 보자마자 휴대를 내려놓고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사단장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냄새가 납니다. 아주 구린 냄새가. 나철심은 빙그레 웃었다. 개코는 여전하군. 마갑질 라인을 털 거야. 내가 필요하다. 도기수는 의안을 굴리며 킬킬거렸다. 마갑질 그 돼지 새끼요. 건수가 크네요. 수입료는 셉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다. 밥은 내가 사마. 하. 여전히 짜시네. 그래도 누님 명령인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갑시다. 늙은이들끼리 동창회 한번 거하게 하시죠. 그렇게 나철심, 황보, 도기수. 과거 적진 한가운데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설의 팀이 다시 뭉쳤다. 그들의 목표는 인천항 컨테이너. 마갑질의 하수인들보다 먼저 왕건달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인천항 제2부두 야적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쌓여있는 그곳에 나철심의 팀이 잠입했다. 도기수가 미리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장부는 KU-815번 붉은색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 누님, 낌새가 안 좋습니다. 쥐새끼들이 먼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기수가 야시경을 통해 어둠 속을 살피며 속삭였다. 빗소리 사이로 쇠 파이프를 끄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컨테이너 골목 끝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30여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마갑질이 고용한 특수부대 출신 용역 깡패들이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회칼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어이구, 해병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셨네. 여기는 노인정이 아닌데 길을 잘못 드셨나 봐. 나철심은 등산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태연하게 말했다. 길은 우리가 만든다. 좋은 말할 때 비켜라. 어린 놈들이랑 힘쓰기 싫다. 우두머리가 낄낄대며 손짓했다. 묻어버려. 30명의 용역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하지만 나철심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다. 황보. 가볍게 몸 좀 풀어라. 알겠습니다, 누님. 황보가 우직하게 앞으로 걸어나갔다. 선두에 있던 용역 하나가 회칼을 휘둘렀다.
황보는 피하지 않고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다. 두꺼운 가죽 장갑이 찢어졌지만 그의 손바닥은 강철 같았다. 용역이 당황하는 사이 황보의 주먹이 놈의 명치에 꽂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5미터 뒤로 날아가 컨테이너 벽에 처박혔다. 이 괴물 새끼가. 용역들이 떼거지로 덤벼들었다. 황보는 마치 탱크처럼 밀고 나갔다. 쇠 파이프가 그의 등짝을 때렸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고 놈들의 팔을 꺾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도축장에서 소를 때려잡던 힘이었다. 그 사이 도기수는 날렵하게 컨테이너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쇠구슬을 꺼내 새총으로 쏘아댔다. 핑! 정확하게 용역들의 이마와 손등에 쇠구슬이 박혔다. 내 눈. 위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용역들의 대열이 무너졌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우두머리가 나철심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그는 나철심이 늙은 여자라고 방심하고 있었다. 할망구 죽어. 그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가 나철심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나철심은 제자리에 선 채 고개만 살짝 숙여 피했다. 그리고 방망이가 지나간 틈을 타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턱 밑을 올려쳤다. 장저 공격. 우두머리가 턱이 돌아가며 비틀거렸다. 나철심은 곧바로 그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리고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전성기 시절보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기술의 정확도는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너희들이 돈 받고 주먹 휘두를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나라 지켰다. 어디서 몽둥이질이야. 나철심이 소리치자 황보와 도기수가 나머지 잔챙이들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빗물은 핏물과 섞여 붉게 흘러내렸다. 바닥에 뒹구는 용역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나철심은 쓰러진 우두머리의 주머니를 뒤져 컨테이너 열쇠를 찾아냈다. 철커덕. 육중한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안에는 수많은 명품 가방과 현금 뭉치, 그리고 금괴가 쌓여 있었다. 왕건달이 그동안 빼돌린 군수물자 대금이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금고 안에서 그들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발견했다. 나철심이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마갑질 중장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군납업체 사장들의 이름과 뇌물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군대를 좀먹는 거대한 기생충들의 명단이었다. 도기수가 휘파람을 불었다. 와, 이거 터지면 여의도가 뒤집어지겠는데요. 누님, 이제 어쩌실 겁니까? 나철심은 수첩을 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걸 헌병대에 넘기면 놈들이 은폐할 거다. 우리가 직접 판을 깔아야지. 내일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마갑질 중장의 저녁 기념 및 출판 기념회가 있다고 했지. 황보가 씩 웃으며 주먹을 우두둑 꺾었다. 잔치상 엎으러 가는 겁니까? 그래. 아주 화려하게 엎어주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러 가자.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복을 입은 장성들과 국회의원, 기업인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마갑질 중장은 얼굴에 기름진 미소를 띠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아이고 본부장님, 명예로운 저녁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정계에 진출하셔도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허허,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죠. 마갑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인천항으로 보낸 용역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었다. 왕건달의 장부만 사라지면 그는 깨끗한 몸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단상에 오른 마갑질이 마이크를 잡았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40년 군 생활을 하며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쾅! 갑자기 연회장 뒷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범벅이 된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등산 조끼를 입은 나철심,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황보, 그리고 한쪽 눈이 의아닌 도기수였다. 이질적인 그들의 등장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마갑질의 표정이 굳었다. 나철심.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경비원. 뭐해. 저것들 안 끌어내고.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지만 황보가 눈을 부라리며 앞으로 나서자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도축장에서 벤 살기가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나철심은 뚜벅뚜벅 레드카펫을 밟고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이 깨끗한 카펫 위에 진흙 얼룩을 남겼다. 마갑질. 자네 연설이 아주 감동적이더군.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니지. 오직 자네 주머니와 자네 패거리들을 위해 살았겠지. 이 미친 여자가. 증거 있어? 어디서 헛소리야. 마갑질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나철심은 품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 높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도기수가 연회장 대형 스크린을 해킹해 수첩의 내용을 띄워버렸다. 마갑질 중장 K9 자주포 부품 납품 비리 리베이트 10억 수수 김철수 의원 63년대 부지 용도 변경 청탁금 5억 박 사장 불량 방탄복 납품 묵인대가 골드바 20개. 스크린에 적나라한 비리 내역이 뜨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이름이 뜬 의원들과 기업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기 바빴다. 마갑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게 조작이야. 저건 가짜야. 나철심은 마이크를 잡고 마갑질을 내려다보았다. 이 장부는 자네 조카 왕건달이 살기 위해 남겨둔 유서다. 그리고 어제 인천항에서 자네가 보낸 깡패들이 우릴 죽이려 했지. 그 깡패들 지금 경찰서 앞에서 자수하고 있다. 나철심은 덜덜 떨고 있는 마갑질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손으로 툭툭 쳤다. 이 훈장들이 부끄럽지도 않나. 병사들은 썩은 방탄복을 입고 전방에서 떨고 있는데 자네들은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려.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장사꾼일 뿐이다. 마갑질은 최후의 발악으로 식칼 케이크 커팅용을 집어들고 나철심에게 달려들었다. 죽어. 너만 없으면 돼. 위험해요, 누님. 도기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철심은 피하지 않았다. 마갑질의 칼이 그녀의 복부를 찌르기 직전 그녀의 손이 마갑질의 손목을 쳐내고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쿵. 거대한 몸뚱이가 단상 아래로 처박혔다. 마갑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나철심은 쓰러진 마갑질을 뒤로하고 하객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똑똑히 봐라. 정의는 죽지 않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은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밟아주겠다. 그게 누구든 지위가 뭐든 상관없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나철심이 부른 것이 아니었다. 방송을 보고 달려온 검찰 특수수사팀이었다. 마갑질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기절한 마갑질에게 수갑을 채웠다. 도망치던 공범들도 줄줄이 연행되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철심은 팀원들과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조명 뒤편 어두운 주차장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다. 황보가 씩 웃으며 물었다. 누님, 시원하십니까? 아직 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오늘 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군. 도기수가 담배 한 개비를 권했다. 이제 국방부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요. 누님 옷 벗기려고 안달이 날 겁니다. 나철심은 담배를 사양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옷 벗으라고 하면 벗지 뭐. 하지만 내 붉은 명찰은 누구도 떼어갈 수 없다. 배고프다. 황보야, 내 가게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 돈은 내가 낸다. 아이고 누님.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늙고 지쳤지만 그 어떤 젊은 병사들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부패한 자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공포의 밤이, 정직한 군인들에게는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갑질 중장의 체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다였으나 그 탄산의 청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둠은 빛보다 빨랐고 부패한 권력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질겼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6층, 국방위원회 간사 오만상 의원의 방.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은 최고급 여송연 연기로 자욱했다. 오만상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마갑질 중장의 체포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혀를 차며 리모컨을 던졌다. 쯧쯧. 마갑질 이 멍청한 곰 같은 놈. 해먹으려면 조용히 해먹을 것이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녀.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국군방첩 사령부구 기무사 수사단장 박모사가 서 있었다. 의원님. 마갑질이 입을 열면 의원님 이름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꼬리 자르기로는 부족합니다. 몸통을 지키려면 칼을 든 놈의 팔을 잘라야 합니다. 오만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칼을 든 놈? 나철심 그 여자 말인가? 그 여자는 칼잡이가 아니야. 미친 개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요즘 세상에 그냥 때려잡으면 동물 학대라고 난리가 나잖아. 오만상은 서류 봉투에서 조작된 사진 몇 장을 꺼내 박모사 앞에 던졌다. 그래서 광견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도 박수를 칠 거 아니냐. 사진 속에는 나철심 소장이 북한군 군복을 입은 사내와 은밀하게 접선하여 서류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이었다. 이게 뭡니까? 나철심이 백령도에서 왕건달을 잡은 건 쇼였다고 해. 사실은 본인이 북한의 군사 기밀을 넘기려던 걸 왕건달이 눈치채니까 선수를 쳐서 왕건달을 담근 거라고 시나리오를 짜. 박모사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의원님이십니다. 간첩 혐의라면 국민들도 등을 돌릴 겁니다. 해병대 영웅에서 빨갱이로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죠. 당장 착수해. 언론에 흘리고 내일 아침 나철심을 긴급 체포해.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주 지독하게 밟아줘. 다음 날 아침 나철심은 자신의 관사에서 체포되었다. 들이닥친 것은 헌병이 아니라 방첩사 요원들이었다. 나철심 소장.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였다. 나철심은 당황하지 않고 요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간첩이라. 이제 하다 소설까지 쓰는군.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나철심이 끌려가는 모습은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었다. 충격 단독 해병대 영웅 나철심 알고 보니 북한 고정간첩? 왕건달 사건은 조작? 나철심 군사 기밀백건 북에 넘겨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칭송하던 댓글창은 순식간에 욕설과 저주로 도배되었다. 방첩사 지하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는 핏빛 조명만이 감돌았다. 나철심은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박모사 단장이 앉아 있었다. 자, 나 장군. 솔직하게 불고 광명 찾읍시다. 언제부터입니까?
월남전 때 포섭됐습니까? 아니면 수색대 시절? 나철심은 코웃음을 쳤다. 개소리 집어치워. 시나리오가 너무 낡았어. 요즘 삼류 드라마도 이렇게는 안 쓴다. 박 모사는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나철심의 가슴에 갖다 대고 몽둥이로 내리쳤다. 퍽. 둔탁한 소리가 밀실을 울렸다. 겉에는 상처가 남지 않지만 내장에는 충격을 주는 고문 기술이었다. 나철심이 신음했지만 눈빛은 죽지 않았다. 이게 다인가? 내 몸에는 베트콩 총알 자국도 있고 훈련하다 찢어진 상처도 수두룩하다. 고작 전화번호부로 나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 모사는 약이 올라 멱살을 잡았다. 이 독한 할망구가. 내가 여기서 버티면 밖에서는 내 옛 부하들 황보동사랑 도기수도 다 잡아들릴 거야. 그놈들도 간첩단 일망타진이라고 엮으면 그만이야. 나철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자신은 상관없었지만 전우들이 다치는 건 볼 수 없었다.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민간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해. 왕건달 사건은 내가 꾸민 짓이고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내 부하들은 살려주지. 그 시각 김포의 도축장. 황보동사는 TV 뉴스를 보며 식칼을 도마에 깊숙이 박았다. 누님이 간첩?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건 함정이다. 도기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함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매장을 하려는 수작이야. 사진 분석해봤는데 조명 각도가 안 맞아. 100% 합성이야. 그리고 이 사진을 최초 유포한 IP 추적해보니까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이네. 황보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근육을 부풀렸다. 오만상 그 뱀 같은 놈이군. 기수야, 차 대기시켜라. 어디 가려고요, 형님? 어디긴 어디야. 누님 구하러 가야지. 감옥을 부수든 방첩사를 불태우든 누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들은 내가 다 갈아 마신다. 서울 근교 남태령에 위치한 방첩사 안가. 나철심은 지하 감방으로 옮겨졌다. 오만상 의원은 그녀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자살로 위장에 처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진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감방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들어왔다. 손에는 밧줄과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나 소장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주십시오. 나철심은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묶인 손목을 비틀어 의자 나사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살점이 뜯겨나갔지만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나라를 위해? 너희 주인을 위해서겠지.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나철심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날렸다. 묶인 두 손으로 선두의 목을 가격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3명의 건장한 요원들이 그녀를 바닥에 짓눌렀다. 차가운 주사 바늘이 목에 닿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안가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날아갔다. 4.5톤 냉동 탑차가 문을 들이받고 마당으로 돌진해 온 것이다. 탑차 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감은 거구의 산에 황보동사가 뛰어내렸다. 어떤 새끼가 우리 누님 몸에 손대냐? 황보의 포효와 함께 요원들이 튕겨나갔다. 황보는 말 그대로 인간 불도저였다. 총을 꺼내려는 요원의 팔을 쇠사슬로 감아 벽에 매다 꽂았다. 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뒤로 도기수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뛰어들어왔다. 콜록콜록. 형님, 빨리 모셔요. 지원 병력 오기 전에 튀어야 해요. 나철심은 황보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미친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너희 다 죽으려고 환장했냐? 말은 거칠었지만 나철심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누님 죽는 꼴 보느니 같이 죽는 게 낫죠. 갑시다.
탑차는 빗길을 뚫고 질주했다. 뒤이어 방첩사 추격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었다. 도기수는 운전대를 잡고 현란한 드리프트로 추격차들을 따돌렸다. 꽉 잡으세요. 롤러코스터 시작합니다. 황보는 짐칸 문을 열고 쫓아오는 차들을 향해 도축용 냉동 돼지 다리를 집어던졌다. 꽁꽁 언 돼지 다리는 흉기나 다름없었다. 쿵, 콰직, 추격 차량의 앞 유리가 박살나고 차들이 도로 위에서 춤을 췄다.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린 그들은 강화도의 한 폐가에 숨어들었다. 나철심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기수가 해킹해온 자료를 살폈다. 오만상의 컴퓨터에서 빼낸 파일이었다. 이게 진짜였군. 파일에는 오만상과 국방부 내 사조직 하나회의 후신들이 북한 고위층과 비밀리에 거래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북한에 노후된 무기 폐기 정보를 넘기고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거철마다 북풍 공작을 요청해 안보 불안을 조장했다. 나철심이 간첩이 아니라 그녀를 간첩으로 몬 자들이 진짜 매국노였던 것이다. 기가 막히는구먼.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 있었어. 황보가 이를 갈았다. 누님, 이제 엇갑니까? 이 파일 방송국에 뿌릴까요? 나철심은 고개를 저었다. 언론은 이미 오만상이 장악했어. 이걸 뿌려봤자 조작된 거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도기수가 의안을 굴리며 말했다. 확실한 거라면 놈들이 북한 놈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을 덮치는 거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일 줄 알고. 나철심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D의 파주 임진각 인근 비밀 별장. 붉은 손님 접선 예정. 이틀 뒤 놈들이 북한 공작원과 직접 만나 2차 거래를 한다는 정보였다. 파주다. 놈들이 만나는 현장을 급습해서 현행범으로 잡는다. 그리고 그 장면을 전 국민에게 라이브로 송출한다. 황보는 주먹을 쥐었다. 거기 경비가 장난 아닐 텐데요. 용병들이 쫙 깔렸을 겁니다. 나철심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늘하게 웃었다. 70대의 노장이 아니라 현역 시절의 야수가 돌아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자. 늙은 사자가 이빨이 빠졌다고 고기를 못 씹는 건 아니니까. 결전의 날.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만상의 비밀 별장.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화 별장이었지만 주변에는 열 감지 센서와 사설 무장 용병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철통 경비를 서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짙은 안개가 깔린 밤이었다. 별장 외곽 숲속. 나철심, 황보, 도기수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엎드려 있었다. 장비라고는 황보의 도축용 칼과 도기수의 사제 폭탄, 그리고 나철심이 챙겨온 K의 소총 한 자루가 전부였다. 타겟 확인. 오만상과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층 응접실에 있다. 도기수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작전명은 붉은 사냥.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거래 현장 확보 및 생중계. 둘째, 오만상과 공작원 생포. 나철심의 지시에 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수야, 불 꺼라. 오케이. 암전 들어갑니다. 도기수가 노트북 엔터를 치자 별장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뭐야? 정전이야? 비상 발전기 돌려. 별장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그 틈을 타 황보가 정문을 향해 돌진했다. 택배 왔습니다, 이 개새끼들아. 황보는 정문 초소를 지키던 용병 2명을 양팔로 껴안고 그대로 철문으로 돌진했다. 쾅! 엄청난 괴력에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적습이다. 쏴라. 용병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황보는 주차되어 있던 고급 세단의 문짝을 뜯어내 방패처럼 들고 총알을 막아냈다. 어서 가십시오, 누님.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황보가 문짝을 휘두르며 용병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곰이 늑대 무리를 유린하듯 그의 주먹 한 방에 용병들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나철심은 어둠을 틈타 별장 벽을 타고 2층으로 침투했다. 환기구를 뜯어내고 응접실 천장 위로 기어들어갔다. 아래에서는 오만상이 당황하여 북한 공작원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보안이 완벽하다며. 남조선 갓나 새끼들 일처리가 있다위야? 내래 이 거래 없던 걸로 하갔어. 공작원이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 했다. 그때 천장이 무너지며 나철심이 테이블 위로 착지했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튀었다. 어딜 가시나. 계산은 하고 가야지. 나철심은 착지와 동시에 공작원의 턱을 군화발로 올려찼다. 공작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오만상은 기겁하여 소파 뒤로 숨었다. 나철심? 내가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긴. 지옥에서 돌아왔다. 내 놈 잡으러. 나철심은 가슴에 달린 소형 카메라를 켰다. 도기수가 이 신호를 받아 유튜브와 방송국 서버로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오만상이 적국과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팔아먹는 현장입니다. 오만상은 사색이 되었다. 그거 끄라고. 돈 줄게. 얼마면 돼? 100억? 1000억? 나철심은 오만상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 놈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국민들에게 사죄해라. 그때 방문이 부서지며 중무장한 용병 대장이 들어왔다. 그는 기관단총을 나철심에게 겨눴다. 그 여자 놔줘. 안 그러면 쏜다. 상황이 역전되었다. 나철심은 오만상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 쏘시지. 내 고용주 머리에 구멍이 날 텐데. 용병 대장은 망설였다. 그 틈에 도기수가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누님, 받아라. 도기수가 던진 것은 연막탄이 아닌 섬광탄이었다. 번쩍. 강렬한 빛이 터지며 모두가 눈을 가렸다. 나철심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만상을 던져버리고 용병 대장에게 달려들어 총구를 위로 쳐냈다. 드르르륵. 총알이 천장에 박혔다. 나철심은 대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총을 빼서 개머리판으로 앞면을 가격했다. 상황 종료. 황보가 1층을 정리하고 씩씩거리며 올라왔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누님, 아래층 놈들은 다 재웠습니다. 이놈들은 어떡합니까? 나철심은 바닥에 널브러진 오만상과 북한 공작원, 그리고 용병 대장을 가리켰다. 포장해. 헌병대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으로 배달한다.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게. 오만상은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불법이야. 민간인 납치라고. 나철심은 오만상의 귀에 속삭였다. 법? 너희가 법을 지켰다면 나도 이럴 필요 없었어. 이제부터는 국민의 법정이 열릴 거다. 기대해도 좋아. 세 사람은 포로들을 줄줄이 엮어 끌고 나왔다. 별장 밖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어떤 개선장군보다 위대해 보였다. 나철심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서울로 가자. 가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자. 그녀의 붉은 명찰은 흙과 피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해병의 호는 태양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 3시. 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자유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정적을 깨고 구형 냉동 탑차 한 대가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대는 도기수가 잡았고 조수석에는 황보동사가 앉아 창밖을 경계했다. 짐칸에는 포박당한 오만상 의원과 북한 공작원 그리고 용병 대장이 짐짝처럼 굴러다니고 있었다. 나철심은 탑차 지붕 위에 뚫린 환기구를 통해 상반신을 내밀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획한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기수야. 밟아라.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 나철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밤하늘에서 두두두두 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검은색 무장 헬기 2대였다. 오만상의 배후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국정원 차장 국회학이 보낸 청소부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증인과 증거를 모조리 자유로 위에서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한 것이다. 저 차를 멈춰. 미사일 발사. 헬기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쾅. 탑차 바로 옆 도로가 폭발하며 아스팔트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다. 차체가 요동쳤다. 으악. 형님. 이러다 다 죽어요. 도기수가 핸들을 꺾으며 비명을 질렀다. 황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도축장 갈 때도 이렇게는 안 흔들렸다. 똑바로 운전 안 해? 나철심은 흔들리는 차 위에서 침착하게 조준했다. 공중에서 불장난하면 못 쓰지. 타탕. 타다당. 나철심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은 정확하게 헬기의 테일 로터 꼬리 날개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헬기는 방탄 처리가 되어 있어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헬기 측면에 달린 게틀링건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드르르륵. 아스팔트 바닥에 총알 구멍이 박히며 탑차를 향해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누님,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도기수의 외침과 함께 탑차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헬기 2대가 탑차 위를 선회하며 탐조등을 비췄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력한 빛이 나철심 일행을 비췄다. 그리고 도로 앞뒤로 검은색 밴 차량 수십 대가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왔다. 국회학이 보낸 사설 특수부대 검은 베레였다. 나철심.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쳤구나. 여기서 끝이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보와 도기수, 나철심은 차에서 내려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섰다. 탄알은 떨어졌고 체력은 바닥이었다. 황보가 쇠파이프 하나를 주워들며 씩 웃었다. 누님, 저승길 동무가 많아서 심심하진 않겠습니다. 나철심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아직이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포기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 검은 베레 요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왔다. 그때였다. 어둠 저편 자유로의 끝에서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맹수들이 떼를 지어 달려오는 소리였다. 쿠쿠쿠쿠.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육중한 군용 트럭과 전차들의 행렬이었다. 선두 차량에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깃발이었다. 누가 감히 우리 사단장님께 총을 겨누는가. 트럭에서 뛰어내린 것은 백령도에서 나철심에게 참교육을 받고 정신을 차린 오진국 상사였다. 그 뒤로 완전 무장을 한 해병대원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뉴스 보고 달려왔습니다. 검은 베레 요원들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미친놈들. 위수지역 이탈이야. 이거 반란이라고. 오진국 상사가 대검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반란? 웃기지 마라. 우리는 지금 야간 전술 훈련 중이다. 훈련 중에 민간인을 위협하는 무장 괴한을 발견하여 진압하는 것이다. 전 병력. 사단장님을 보호하라. 돌격. 와.
해병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다. 돈 받고 움직이는 용병들과 전우회로 뭉친 해병들의 기세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검은 베레 요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나철심은 오진국 상사를 보며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이놈들아, 옷 벗으려고 환장했냐? 오진국 상사는 씩씩하게 격려했다. 사단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해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고. 서울까지 모시겠습니다. 탑승하십시오. 나철심과 팀원들은 해병대 전차 위에 올라탔다. 서울로 간다. 광화문으로. 전차의 궤도 소리가 자유로를 울렸다. 헬기들은 해병대 대공포의 조준을 받고 황급히 도주했다. 나철심의 행렬은 이제 패잔병이 아니라 개선장군의 행렬이 되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서울 광화문 광장. 출근길 시민들은 눈을 의심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거대한 해병대 전차와 트럭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들이 저지선을 쳤지만 탱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전차 위에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나철심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밧줄에 묶인 오만상 의원과 북한 공작원이 무릎 꿇려 있었다. 광장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유튜버, 기자,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나철심은 확성기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해병대 제2사단장 나철심입니다. 저는 오늘 반란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진짜 반역자들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신호에 도기수가 세종문화회관 대형 전광판을 해킹했다. 화면에는 파주 별장에서 촬영된 오만상의 매국 행위, 그리고 국정원 차장 국회하기 헬기로 사살 명령을 내리는 음성 파일이 적나라하게 송출되었다. 오만상 이번에 북풍 한번 세게 불어주면 비트코인 100억 더 얹어주지. 국회학 나철심 그 여자 죽여. 자유로에서 사고사로 위장해. 광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저런 매국노들이. 나철심 장군을 지켜라. 시민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전차 주변으로 인간띠를 만들었다. 경찰들조차 방패를 내리고 나철심에게 경례를 보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정부 종합청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뛰어나왔다. 국회학 차장과 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나철심을 체포하려 했다. 저 여자는 미쳤다. 저 영상은 조작이다. 당장 사살해. 국회학이 권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다. 황보동사가 전차에서 뛰어내려 국회학에게 달려들었다. 이 돼지 껍데기만도 못한 놈이. 황보의 레리어트 팔뚝치기가 국회학의 목을 강타했다. 국회학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이순신 동상 앞에 처박혔다. 동시에 시민들이 국회학의 수하들을 덮쳤다. 넥타이 부대 회사원들이 시장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그들을 제압했다. 나철심은 전차에서 내려와 쓰러진 국회학 앞에 섰다. 자네가 그랬지. 힘이 정이라고. 나철심은 국회학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틀렸다. 정의가 힘이다. 국민이 힘이다. 똑바로 봐라. 이게 내 놈이 개돼지라고 무시하던 국민들의 눈빛이다. 국회학은 벌벌 떨며 오줌을 지렸다.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주겠네. 내 재산은 국고로 환수될 것이다. 그리고 내 죄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나철심은 국회학을 헌병대에게 넘기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검찰총장에게 직접 인계했다. 검찰총장은 나철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대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만상, 국회학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수십 명의 고위직들이 줄줄이 연행되었다.
광화문 광장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다. 나철심, 나철심. 시민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하지만 나철심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계급장을 떼어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위수 지역을 이탈하고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군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군복을 벗겠습니다. 그녀는 떼어낸 계급장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바쳤다. 장군님, 부끄럽지 않은 칼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시민들은 가지 마세요.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사령관입니다. 라고 외쳤다. 나철심은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전 병력, 부대로 복귀한다. 조국을 지키는 붉은 명찰의 명예를 영원히 간직하라. 필승, 필승.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목이 터져라 복창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철심은 황보와 도기수의 부축을 받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퇴장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다. 나철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인해 군대와 정치권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부패한 똥별들은 떨어지고 실력 있고 정직한 지휘관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오진국 상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 주임원사로 승진했고 백령도 63년대는 해병대 최고의 정예부대로 거듭났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나철심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저녁식도 거부하고 정치권의 러브콜도 모두 거절한 채 홀연히 사라졌다. 김포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황본의 고깃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 이곳은 요즘 아름아름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고기 맛도 일품이었지만 이곳에 가면 전설을 볼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식당 구석 테이블. 파마머리에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가 숯불을 나르고 있었다. 나철심이었다. 그녀는 영락없는 동네 욕쟁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이고 이놈들아. 고기를 그렇게 태워 먹으면 소가 저승에서 통곡을 한다. 뒤집어라 좀. 그녀가 타박을 주자 손님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웃었다. 주방에서는 황보 사장이 고기를 썰고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도기수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누님, 3번 테이블에 소주 2병 추가요. 알았다. 기수야, 너 계산 똑바로 해라. 저번처럼 밑장 빼기 하면 손모가지 날아간다. 아이고 누님, 제가 누님 돈을 떼먹겠습니까? 세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총칼 대신 집게와 가위를 들었지만 그들의 전후에는 여전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시간.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조촐한 술상을 차렸다. 황보가 잘 구워진 갈비 한 점을 나철심 접시에 올려주었다. 누님, 요즘도 가끔 그때 생각나십니까? 나철심은 소주 한 잔을 털어넣으며 피식 웃었다. 그때 뭐? 진흙탕 구르던 때? 아니면 광화문에서 폼 잡던 때? 둘 다요. 솔직히 후회 안 하십니까? 정치하셨으면 대통령도 하셨을 텐데. 나철심은 쌈을 크게 싸서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대통령? 골치 아파서 싫다. 나는 지금이 딱 좋아. 내 새끼들 배부르게 먹이고 나쁜 놈들 눈치 안 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장땡이지. 도기수가 빈잔을 채우며 물었다. 백령도 애들은 잘 지낼까요? 나철심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오진국 원사가 보낸 편지였다. 사단장님. 아니 누님. 백령도는 이제 따뜻합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춥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온 연대장은 병사들과 같이 축구하고 밥 먹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게 누님 덕분입니다. 언제 한번 꼭 놀러 오십시오. 자연산 전복죽 끓여놓겠습니다. 나철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거면 됐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앳된 청년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군 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빡빡 깎은 청년이었다. 영업 끝났나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황보가 끝났소라고 하려는데 나철심이 손을 저었다. 들어와라. 군대 간다며? 내 새끼 같은 놈 굶겨보낼 순 없지. 나철심은 청년을 앉히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었다. 가서 쫄지 마라. 군대는 사람 사는 곳이다. 힘들면 옆에 있는 전우를 믿어라. 그리고 정 힘들면 이 할미 생각하고. 청년은 고기를 허겁지겁 먹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군대 아세요? 나철심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낡은 조끼 안주머니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붉은 명찰 하나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다. 색은 바랬지만 나철심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알다마다. 아주 잘 알지. 청년이 배불리 먹고 나가자 나철심은 가게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과 달리 이곳 시골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2개의 은색 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수천 수만 개의 붉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병사들의 눈망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날씨 참 좋다. 내일은 등산이나 갈까? 나철심은 기지개를 켜며 황보와 도기수를 불렀다. 야, 정리하고 막걸리나 한 잔 더 하자. 오늘따라 술맛이 달다. 갑니다, 누님.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전설은 역사책 속에 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 냄새나는 곳에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숨쉬고 있는 것이다. 서해의 붉은 파도는 잠들었지만 그 파도가 남긴 희망의 물결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